아라리 사람들. (2025년 2월) 통권 제336호 발행일 2025년 2월 1일 발행인 정선군수 편집 정선군 기획관 발행처 우편 26131 정선군청 정선군 정선읍 봉양삼길 21 전화 033-560-224 자치 소식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 성황리 마무리 세계로 통하는 정선아리랑의 무한한 매력 제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은 지난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 단체 관광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했다. 정선아리랑 센터 아리랑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강원도청과 공동으로 유치한 필리핀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아리랑 박물관, 웰리스 프로그램 등 강원도의 다양한 관광지를 체험했다. 정선아리랑 배우기 프로그램은 정선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 노래인 아리랑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필리핀 관광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정선아리랑의 긴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길게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임 등의 진행 방식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종수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이사장은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와 더불어 정선아리랑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세계로 통하는 정선아리랑의 신규 상품을 활성화하여 정선과 정선아리랑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북평 남평리 청년회 남평초에 장학금 500만 원 기탁 정선의 미래에게 날개를 달아주다. 정선 북평면 남평리 청년회 회장 김경수는 지난 7일 폐교 위기에 처한 남평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의 장학금을 남평초등학교 총동문장학회에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역 소멸을 막고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남평리 청년회는 농촌마을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매년 경로잔치와 정월대보름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사회의 핵심 역할을 해왔고 농수로 정비와 같은 생산 기반 시설 관리에도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회원 수가 감소하며 운영이 어려워졌고 2024년 12월 말 해산을 결정했다. 해산을 앞둔 청년회는 그동안 조성한 운영기금 500만 원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남평초등학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남평리 청년회의 결정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운영기금을 지역과 학교를 위해 환원하여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남평초등학교 총동문 회원들과 교직원들은 남평리 청년회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남평초등학교 총동문회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년 이상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조성된 장학기금은 1억 1,600만 원에 이르며 동문들은 매달 1에서 2만 원씩 정기적으로 기부하여 매년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해외 문화체험학습, 사계절 테마 학습, 행복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골프, 승마, 수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는 신입생에게 100만 원, 전입생과 졸업생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 전용 골프 연습장도 갖추는 등 학생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고객 중심 경영 강화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ISO 만2 국제 인증 획득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인증하는 고객만족 경영 시스템 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 ISO 10002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고객만족 경영표준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 인증은 고객 불만사항 해결 역량과 고객 응대 관리 체계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여된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이번 인증은 고객 중심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공단은 고객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유영수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객 만족은 공단의 최우선 목표. 라며
이번 ISO 10002 인증을 통해 고객의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정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ISO 10002 인증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 경영 방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객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객 피드백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KTX 시간표 개편에 따른 와와버스 운행시간 변경.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불편 최소화. 교통관리사업소는 진부역 KTX 운행시간 조정에 따라 와와버스의 운행시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행시간 변경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적용됐으며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선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와와버스의 운행시간은 기존 7시 30분, 9시 30분, 11시 30분, 13시 30분, 15시 40분, 18시 10분에서 변경 후 7시 20분, 9시 20분, 11시 20분, 13시 10분, 15시 20분, 17시 30분으로 조정된다. 진부역 출발 시간 역시 기존 9시, 11시, 13시, 15시 10분, 17시 10분, 20시에서 변경 후 9시, 11시, 13시, 14시 30분, 17시, 19시 10분으로 변경된다. 특히 정선 공영버스터미널에서 18시 10분, 진부역에서 20시에 출발하는 21-1번 노선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단됐다. 이와 함께 23-2번 노선 운행을 재개한다. 정선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오후 6시 25분에 출발해 정선역, 문화마을, 남평, 북평, 수감 방면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수감교에서의 회차 시간은 오후 7시 10분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번 변경은 KTX 시간 조정에 따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 033-560-2164로 문의하면 된다. 독자마당.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박현준 아라리 명예기자. 밤새 눈이 내렸는지 차와 마당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다. 많은 눈은 아니지만 기온이 낮아 길이 미끄러울 것 같다. 눈 오는 날에는 운전하고 싶지 않지만 오래전에 잡아놓은 약속에 늦지 않으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한다. 겨울철엔 자동차 시동이 쉽게 걸리지 않아 아침마다 마음을 졸였는데 얼마 전 자동차 배터리를 갈았더니 이제는 시동이 거침없이 걸린다. 비록 오래된 자동차이지만 자동차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나에게 이 차는 매우 소중하다. 1시간 반 이상의 운전을 위해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모닝빵을 사서 차에 올랐다. 길은 걱정했던 것만큼 미끄럽지 않아 운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지방도를 달리면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는 순간 계기판에 배터리 점검 표시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진다. 얼마 전 배터리를 교체했기에 오래된 차라서 접촉 불량이 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요금소를 지나 고속도로로 막 진입하는 순간 배터리 점검등이 또 켜진다. 조금씩 걱정이 된다. 고속도로 초입의 오르막길을 힘겹게 올라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려 하는데 엔진 경고등을 비롯한 다른 경고등도 하나둘씩 들어온다. 아직 고속도로에는 간간히 눈이 쌓여 있고 설상가상으로 싸락눈도 조금씩 내린다. 아침 출근길이라 차도 많다. 운전자의 기분을 오싹하게 만드는 계기판의 모습이다. 내리는 눈과 앞차의 물튀김에 간간히 움직이던 와이퍼가 마치 폐지를 가득 싣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노부의 리어카처럼 느려진다. 급기야 라디오가 흘러나오던 내비게이션도 꺼진다. 영화에서 보던 공포의 어느 산장 모습이 내 차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를 세우려 했지만 비상등도 켜지지 않는다. 그나마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 상태로 계속 운전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온다. 다행히도 자주 오가는 길이라 도로의 경로가 머리에 그려진다. 안전한 곳을 찾아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대편 차로에는 졸음 쉼터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쪽에서는 쉼터를 본 적은 없다.
그렇다면 차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 직선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서행하니 고객대피소라는 작은 푯말이 있다. 그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고객대피소로 보이는 도로 난간 밖 전망대 같은 곳으로 몸을 피했다. 싸락눈은 계속 내린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한다. 고객대피소에 긴급 상황에 연락하는 연락처가 있다. 전화로 상황과 푯말에 표시된 위치 번호를 얘기하니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키겠다고 한다. 곧이어 자동차 보험회사에도 전화하여 똑같은 말을 나는 반복한다. 약간의 온기만 남아있는 차 안에 커피를 가져다 마시며 피난처에 있다 보니 저 멀리 고갯길에서 눈발을 가르며 경광등이 번쩍이는 순찰차가 보인다. 내 차 뒤에 노랑 화살표를 머리에 진 순찰차가 세워지니 마음이 놓인다. 순찰대원이 내게 다가와 다시 한번 상황을 물어보고 나는 대답한다. 나의 차에 이것저것을 시도해보던 대원은 차를 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한다. 나는 보험회사에 신고했다는 사실과 곧 견인차가 올 것이라는 대답했다. 눈은 계속 내리고 갑자기 바람도 세차게 분다. 차에 있던 모자와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차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위의 상황을 살피며 기다리던 2명의 순찰대원도 추운지 옷깃을 여민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를 안심시킨다. 나는 미안함에 주저리 얘기한다. 이들을 부른 것이 잘한 것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20여 분이 지나 견인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내 차 앞에 선다. 어떠한 물음도 망설임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내 차 쪽으로 후진하여 앞바퀴 쪽에 견인 봉을 끼우고 차의 앞부분을 들어 올린 후 나에게 조수석에 탈 것을 부탁인 듯 명령인 듯 말한다. 나는 2명의 순찰대원에게 고맙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급히 견인차에 오른다. 곧이어 견인차는 출발하고 견인차 안에서는 견인차 기사들 간의 무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린다. 그리고 10여 분 후 내 차는 서비스 센터에 무사히 도착했다. 장기하의 노래 제목처럼 나는 늘 별일 없이 살고 있다. 그런데 별일이 있고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고마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를 보호해준 고속도로의 갓길과 대피소도, 친절히 전화를 받아준 상황실 직원도, 빠르게 달려와 준 고속도로 순찰대원도, 내 차를 견인해준 견인차 기사도, 차를 고쳐준 서비스 센터도, 그리고 비록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오늘도 나를 실어 나르는 30만 킬로미터를 달린 내 차도 떡 하나와 은행 하나에. 이은혜 아라리 명예 기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늑대와 할머니 이야기다. 책 속의 호랑이와 늑대는 그 역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한 부모의 고단한 삶, 거짓과 약탈,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게 듣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 사회에 비추어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늑대와 할머니의 내용은 닮아있다. 어머니 대신 할머니가 오누이 대신 세자매가 호랑이 대신 늑대가 나타난다. 오누이와 세자매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혜와 용기로 잘 대처하는 아이들이다. 형제 간의 믿음과 협동, 끈끈한 사랑도 느낄 수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어머니를 기다리던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다. 욕심이 많은 호랑이 덕분이라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어머니를 기다리던 오누이는 문 앞에 서 있는 호랑이가 엄마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지만 엄마의 옷을 빼서 입고 나타나 엄마인 척 거짓말로 아이들을 속인다. 엄마가 그리웠던 아이들은 문을 열어준다. 호롱불 빛에 비친 그림자는 아무리 봐도 엄마가 아니다. 오빠는 치마 속에 감추어진 꼬리를 보고 호랑이임을 확인하고 도망갈 궁리를 한다. 똥이 마렵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나와 우물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간다. 꼼짝없이 호랑이의 밥이 될 뻔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다. 나무 위에 있는 오누이가 우물 속에 비친 것을 본 호랑이는 어떻게 잡아먹을까 고민한다. 어리석은 호랑이의 모습에 숨어있던 오누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깔깔 웃다가 호랑이에게 들킨다.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지만 쩔쩔매는 꼴이 안타까웠던 착한 동생은 나무에 올라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다시 위기에 처한다. 오누이는 하늘에 기도한다. 튼튼한 동아줄과 썩은 동아줄로 호랑이와 오누이를 구분하라 기도한다.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없음은 어린아이도 알겠지만 하늘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이야기의 깊이는 달라진다. 오누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해와 달이 되어 엄마처럼 혼자 숲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낮이나 밤이나 무섭지 말라고 하늘에서 환한 빛을 보내주는 착한 오누이, 해님과 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늑대와 할머니는 무서운 이야기다. 집 가까이 사는 늑대가 할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세 자매가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린다.
감기에 걸린 할머니인 척 속이고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늑대는 나쁜 꾀만 가득하다.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문을 열어주고 늑대는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불부터 끈다. 늑대는 어둠을 좋아한다. 깜깜한 방에서 아이들은 늑대인 줄 모르고 할머니인 줄 알고 같이 자려고 자리에 눕는다. 털이 북슬북슬한 할머니 다리를 만지며 의심스러워 촛불을 켜고 늑대의 얼굴을 확인한 후 늑대를 따돌릴 작전을 짠다. 할머니인 듯 속아주는 척하며 늑대에게 은행을 먹이기로 한다. 아이살처럼 부드럽고 연하고 먹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에 늑대는 관심을 보인다. 나무 꼭대기에 달린 은행을 따주겠다며 세 자매는 나무 위로 도망을 간다. 은행을 먹고 싶어 하는 할머니에게 직접 따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늑대를 유인한다. 할머니 늑대에게 문 앞에 있는 커다란 바구니에 밧줄을 묶은 다음 바구니에 앉아서 밧줄을 높이 던지면 끌어올려 주겠다고 한다. 늑대는 밧줄을 가지고 와서 밧줄 끝은 나무 꼭대기에 던지고 아이는 줄을 잡고 끌어올리다가 반쯤 올라오자 줄을 놓아버린다. 늑대는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 은행 한 알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 은행 먹을 욕심에 세 자매의 작전에 말려든다. 나무 꼭대기에 닿을락 말락할 때 줄을 놓아 머리뿐만 아니라 심장까지 산산조각나게 만든다. 한참 후에 늑대가 죽은 것을 확인한 세 자매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할머니를 기다린다. 위험에 노출된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 자매의 용기와 지혜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은행 한 알 먹고 오래 살아야지. 욕심이 화를 부르는 이야기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곱게 자라는 아이들, 호호 불며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다. 맹수인 늑대와 호랑이는 험한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위험을 대신 이야기하는 듯하다.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학대, 폭력, 따돌림 등 주위에서 일어나는 위험 요인들을 맹수에 비교했다. 아이들이 자람에 따라 같은 책이라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책이 주는 교훈이다. 2025년에는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게 자라길 바라본다. 수만호탑. 시인 전윤옥. 탑은 절벽 위에 서 있다. 바위의 7층 우주가 포개졌으니 발 아래 지장천 온몸 내던져 지옥을 뚫고 가고 머리 위에 한백산 세상 밝히는구나. 만항제 오가며 눈이 붉어진 사람들. 열목어처럼 정함사에 깃들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인연들. 쨍그랑쨍그랑 풍경에 걸리고 사랑은 언제나 가슴 찌르며 서 있으니 그대 저라며 소멸을 물으면 천만년 파도로 뭉친 돌인 양 말없이 정한 눈물로 씻겨주리. 수만호탑으로 가려면 작은 돌다리를 건너 산으로 가야 합니다. 돌계단이 계속 이어지는 숨찬 길로 중턱까지 올라가야 하죠. 거의 다 올라가야 탑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숨차게 처음 올라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다 왔다고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제 반 왔다고 길을 꺾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갈 가치가 있는 길이라며 격려해 주는 편이죠. 탑으로 가는 사람들은 국보라니까 구경하러 가는 이가 있고 간절한 무언가를 빌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은 거대한 탄광이 있었던 마을인지라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오르던 광부의 아내들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광산이 문을 닫아 광부의 아내들은 줄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기원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지요. 정암산은 불가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의 절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커프. 21세기 생존법 CEO 칭기스칸을 읽고서 재은이 김종래. 펴낸 곳 삼성경제연구소. 서평 김장현 아우라지 독서회. 닭은 몽골이 100에서 200배나 덩치 큰 나라들을 아우르며 150년 동안 제국을 유지했음은 여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프롤로그. 몽골은 유목민이다. 소수민족의 문자도 변변치 못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큰 지역을 점령했다. 그들이 점령한 지역은 한반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과 중동, 터키, 헝가리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어떻게 소수 유목민이 유라시아 대륙의 거대 정착민들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얻은 지혜. 몽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와 가뭄이 잦은 척박한 땅이다. 물이 부족하여 농사는 꿈을 꿀 수 없다. 생존하려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지가 풍부한 땅을 끝없이 찾아 헤매야 한다. 단 하루도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 승부근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이동은 필연적이고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민족, 종교, 국적이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지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외지인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한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정보와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목사회는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사회가 된다. 출신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에 따라 무한 가능성을 보장한다. 정착 사회가 한자리에 고착화되어 자신의 이속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폐해를 가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칭기스칸은 만인과 꿈을 공유하였다. 독불 장군처럼 군사들 위에 군림하여 수직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뜻이 같다면 적이든 노예든 상관하지 않고 기용하고 연대했다. 전리품에 대해서도 공동분배가 원칙이었다. 전쟁에서 공을 많이 세운 자가 먼저 자기 몫을 가져가고 뒤에서 싸움을 도운 사람들에게도 몫이 돌아갔다. 21세기 유목민 시대.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출신 국가나 민족에 관계없이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이동하며 일하는 사람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한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거나 첫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정착민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21세기는 몽골의 유목민처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이동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 책은 150페이지의 비교적 짧은 분량이지만 유목인의 리더였던 칭기스칸의 성공 요인을 알차게 담아냈다. 각 장의 키워드를 뽑아보면 생존, 관계 존중, 비전 공유, 공동분배, 성과주의, 열린 사고와 호환성, 기술 우대, 법치, 시스템 경영 등이다. 이 말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그렇다. 21세기 기업들의 경영 키워드다. 800년 전에 사람 몽골의 칭기스칸은 이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다. 2002년에 출간된 책이라 오래된 기업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 칭기스칸의 메시지는 2025년 아직도 유용하다. 알쓸세 잡식.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는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관중 현암세무회계사무소. 2014년부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에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성실신 고학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 시 제외이기만 하면 연간 지불한 월세 지급액 1천만 원 한도의 15%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주택의 연봉 8천만 원 상당 근로자가 월세 84만 원 84만 곱하기 12개월 1천만 원 이상을 지불했다면 근로소득세에서 최대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근로소득자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와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의 조건 외에도 다음 몇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대주가 신청하든 세대원이 신청하든 중요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족 단위라고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해야 한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전 용면적이 수도권은 85제곱미터 기타 지역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또는 해당 주택의 국세청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도 가능하다. 셋째,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소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공제받을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자 가족 중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대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도 인정한다. 대신 신청자는 임차주택의 주소를 둬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해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할 때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 경정 청구를 하면 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세액 공제와 관련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몇 가지 더 소개한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월세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막아놨다. 따라서 소득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신에 월세세액 공제로 경정 청구하는 게 유리하다. 또 다른 사례로 부부의 근무 형편상 따로 주소를 두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각자가 개별 세대주로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때 부부는 주소와 무관하게 동일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한다. 반대로 직장 동료와 함께 공동임차인으로 월세 계약을 하고 함께 거주 시 주민등록표상 한 명은 세대주, 또 다른 한 명은 동거인으로 표시, 동거인은 세대주와 별개 세대로 보아 각자가 부담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월세세액 공제는 절세 수단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잘 챙겨보시기 바란다. 이학주의 정선 이야기 14. 살가운 정선 사람들의 인정 넘치는 정월대보름 풍속. 이학주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흥겨운 농악대를 따라. 하얀 눈이 덮인 마을은 설국이었습니다. 초가집에도 장독대에도 나뭇가리도 온통 동그랗게 하얀 눈이 내려 버섯 모양을 이뤘습니다. 종만인에도 기순인에도 화순인에도 똑같이 크고 하얀 집 버섯을 이뤘지요. 다만 마실길은 뻥 뚫려 이곳저곳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내린 눈보다 마실길을 먼저 치웠던 정선 사람들의 인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로 늙은 부모님들이 다치지 말고 다니기를 바란 예쁜 마음이 마실길에 쌓인 눈을 집 마당보다 먼저 치웠습니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입니다. 동산에서 크고 둥근 붉은 달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정월대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모두 들뜬 마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신나는 날이라 할 수 있지요. 달처럼 풍요로운 날입니다. 챙챙챙칭. 저 멀리서부터 하얀 눈 위로 지신밟기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을 농악대이지요. 상쇠가 치는 꽹과리 소리에 맞춰 징북, 장구 소리가 이어지고 상고를 돌리는 멋진 몸놀림도 보입니다. 아마도 마실길은 농악대를 맞이하는 길인가 봅니다. 농악대의 사물놀이가 들리자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나와 농악대 뒤를 따릅니다. 신났습니다. 다들 두 손을 들어 이쪽 저쪽으로 저으며 어깨춤도 춥니다. 농악대를 따르는 행렬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농악대는 걸리패라고도 하는데요. 정월에 드는 액은 2월 영동으로 막아내고 고사반 소리를 하면서 지신밟기를 한참 합니다. 마당 주변을 돌면서 온갖 부정을 씻어내는 일이지요. 새해를 맞아 그 집안에 든 애군을 쫓아냅니다. 정말 농악대의 신나는 소리에 애군이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야말로 신명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면 주인은 쌀이나 돈을 내어 걸리패인 농악대에 건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신나게 농악대는 놉니다. 제주를 넘고 상고를 돌리고 온 동네 아이들까지 마당에서 한바탕 놀지요. 1년 내내 이 집안에는 어떤 애군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놀다가 대문을 나와 옆집으로 같이 신발기는 이어집니다. 온 마을을 다 돌면 하루가 다 가고도 모자라지요. 이때 건립한 돈은 마을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풍년을 바라는 염원. 개똥아, 왜 내 더위 살아? 더위 팔기를 해보지 않은 정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어서 하기도 하고 정말 여름철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실하게 팔기도 했습니다. 이때 누가 부르면 입을 꾹 닫고는 눈만 껌벅껌벅 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더위를 사면 정말 여름철 더위를 혼자 탈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더위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어른들이나 사돈에게는 삼갔지요. 사실 이 더위 팔기도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날 기다려지는 일은 오곡밥입니다. 오곡밥의 유래는 삼국유사 사금갑조에 나옵니다. 소주왕 제위 479에서 500대 이야기입니다. 소주왕이 488년 정월대보름에 궁 밖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때 쥐와 까마귀가 나타나 있다가 쥐가 까마귀를 따라가라고 했지요. 왕은 괴이하여 병사를 시켜 까마귀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까마귀가 연못에 이르자 한 노인이 나타나서 금갑을 화살로 쏘라고 하면서 금갑을 쏘면 두 사람이 죽고 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일관이 아뢰기를 한 사람은 왕이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 화살로 쏘았더니 궁주와 승려가 화살을 맞고 죽었지요. 궁주와 승려가 왕을 해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한 것이지요. 이에 연못은 편지가 나온 못이라 하여 서출지라 하고요. 까마귀가 좋아하는 밥이 오곡밥이어서 그 은혜를 갚고자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오곡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날은 까마귀가 꺼려하는 날이라 해서 까마귀, 오, 자에 꺼릴 기, 자를 써서 오기일이라고도 합니다. 정선에서도 오곡밥은 꼭 해먹는데요. 보통 14일 여름날에 해먹습니다. 오곡밥에는 꿀도 넣어서 달콤하게 해먹는 집도 있습니다. 오곡밥 얻어먹기라는 재미있는 아이들 풍속도 있었습니다.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밥을 얻어서 모여 노는 놀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떨어진 옷에 얼굴에는 검정으로 환을 그리고 거지 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깡통을 들고 나뭇가지로 치면서 동네에 있는 집집이 마당에 가서 놉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렇게 두어 순배 놀고 나면 그 집에 어머니가 오곡밥을 떠서 각설이 타령을 하는 아이들 바가지에 담아줍니다. 어떤 집은 나물 무침 반찬도 주지요. 그렇게 몇 집 돌고 나면 오곡밥이 바가지에 가득 찹니다. 그러면 놀이를 그만하고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놀다가 각자 집으로 가지요. 와, 당첨됐어요. 14일 여름날 저녁에는 만두를 빚어 먹는데요. 이를 복만두 먹기 또는 선만두 먹기라고 합니다. 만두를 빚어 먹으면 그해 가을에 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섬은 가만히를 뜻하는데요. 한 섬 두 섬에 했던 사실을 알 겁니다. 만두가 곡식이 가득 든 가만히로 생각했습니다. 비유이지요. 이때 동전을 넣은 만두와 고춧가루만 가득 넣은 만두를 빚어서 점을 쳤습니다. 따라오냐? 따라온다. 물할머니 모셔오기라는 의식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용물뜨기, 복물뜨기, 물할머니 모셔오기 등이 대보름 새벽에 행해졌습니다. 용물이나 복물은 먼저 떠와야 좋다고 하는데요. 달이 우물에 비치면 그 달을 가장 먼저 떠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먼저 물을 떠 갔다는 표시로 볏짚 하나를 물에 띄웁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물할머니 모셔오기는 물을 관장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를 모셔오면 잘 나오지 않던 우물이나 샘이 잘 나온다고 해서 행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아서 조금씩 흘리면서 가져옵니다. 물할머니 모셔오기는 보름날 하면 더 좋고 보름이 아니어도 행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월 대보름에는 참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몸에 부스럼 나지 말라고 하는 부럼 깨물기, 좋은 소식만 들으라고 먹는 귀발기술 마시기,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복삼 싸먹기, 청소년들이 마을 대항으로 행하던 횃불 싸움, 액을 날려 보내는 애견 날리기, 상품 걸고 하는 윷놀이 척사대회, 저럽을 나이 수만큼 묶어서 다리 뜰 때 태우며 비는 달맞이, 깡통에 관소를 넣어 돌리면서 소원을 비는 망우리 돌리기, 마을회관 앞에서 소원지 걸고 태우는 달집 태우기 등등이 마을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정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월 대보름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어집니다. 14일은 보통 여름날이라 표현합니다. 15일은 가을날이고요. 사실 이날은 1년 중 여름과 가을을 미리 상정하여 점치고 예방하는 날로 봅니다. 옛날에는 이 시기가 겨울철이라 농한기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식재료가 가장 풍부한 시기였지요. 정말 농촌에서 가장 한가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만들어서 먹고 놀고 농사철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지요.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가을 풍년이 지나면 이제 조심하는 날입니다. 귀신달개 날입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는 말이 있잖아요. 1월 16일은 귀신날 또는 귀신달개 날이라 합니다. 귀신을 달래서 보낸다는 뜻으로 하루 동안 조심했습니다. 채를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 위에 걸어놓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신발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요. 귀신이 들어오다가 채의 구멍을 세다가 자꾸 잊어서 또 세다가 달기 우러 도망간다고 했고요. 귀신이 신발을 신어보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었지요. 또 1년 동안 머리를 빗다가 나온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하고 고춧가루나 목화실을 태워서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정선 사람 모두 복 많이 받고요. 아무 탈 없이 지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학주. 정선 임계면 물내리 출생. 임계중학교 졸업. 성균관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강원대 교양교육원 강사, 광주예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화 스토리텔링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정선의 맛 14. 콩갱이. 유보영 정선맛 연구회 회원. 늦가을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다. 탁! 탁! 박자에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힘찬 도리깨 소리가 마당을 지나 이웃집 담을 넘어 동구 밖까지 울려 퍼지던 콩타작하던 그리운 시간들. 콩타작이 끝나면 멀리 튀어나간 콩을 줍는 것은 아이들과 노인들의 몫이었다. 노란 콩 메주콩이 여기저기 마당 구석구석으로 튀어나가 콩과의 술래잡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콩의 갈무리가 끝나면 긴긴 겨울 콩 요리가 펼쳐졌다. 콩갱이, 콩죽, 청국장, 두부, 비지장, 청국장과 두부. 비지장은 맛있게 먹었지만
콩갱이는 도대체 무슨 맛으로 이걸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린 콩을 갈아 쌀과 김치, 감자를 넣고 끓여서 맛있게 드시던 어른들이 신기하기만 했다. 콩갱이를 잊고 지내다 결혼하고 처음 겨울을 맞이했을 때 큰 솥에 하나 가득 콩갱이를 끓여놓고 조금씩 덜어 데워 드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셨을 때 무슨 맛으로 먹는지 통 모르겠던데 어머님은 이게 맛있으세요? 하고 여쭈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양념장을 넣어 먹어봐라. 라고 하셔서 마지못해 한 숟가락을 떠서 먹었지만 그래도 영 입맛에 맞지 않았다. 눈이 내린다. 친정엄마가 직접 농사지어 주신 콩을 깨끗이 씻어서 불린다. 믹서에 곱게 갈아 한 솥 가득 콩갱이를 끓여본다. 세월이 흘러 그때 어머님 나이가 되어 먹는 콩갱이는 어렸을 때 맛없었던 그 맛이 아니라 뭉근한 구수함이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맛이다. 콩갱이. 재료 갈은 콩, 불린 쌀, 감자, 김치. 양념, 소금. 1. 콩을 8시간 정도 불린다. 2. 콩을 곱게 갈아준다. 3. 냄비에 간 콩을 넣고. 4. 30분 정도 불린 쌀을 넣어준다. 5. 기호에 따라 감자를 썰어 넣어준다. 6. 눌어붙지 않게 잘 저어주면서 끓인다. 7. 쌀이 잘 익어 퍼지면. 8. 김치를 썰어 넣고 김치가 익을 정도로 한 소끔 끓인다. 9.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10. 그릇에 담아낸다. 위에 레시피 저작권은 정선맛 연구회에 있음을 밝힙니다. 힘내라 정선댁 01. 정선댁으로 철들어가는 중입니다. 글 사진 권예경. 2025년 1월 정선군 내의 다문화 가족 수는 16개국에서 온 250여 가구로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선으로 이주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찾아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들의 용기와 도전적인 삶을 공유해본다. 1월 초부터 연일 강추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사방이 꽁꽁 언 날. 정선군청의 환경미화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가은 39세 씨를 만났다. 취재를 위해 군청 정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고 나니 그는 근무 시간이라고 시간 내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 그를 다시 만났다. 가은 씨는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에 위치한 캄퐁참이란 도시에서 농부인 아버지와 작은 마켓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두 동생이 있는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다. 고교 졸업 후 수도인 프놈펜의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장에서 일을 했다. 2009년 한국으로 시집간 사촌 언니들이 보내는 소식을 들으며 가은 씨도 한국행을 결심했다. 같은 해 8월 그는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난 정선 사람 신복선 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정선으로 오게 되었다. 그때 그의 나이 25살이었다. 남면 개미들 마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그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 정선의 음식들을 입에 맞아 모두 맛있었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 가은 씨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결혼하고 2달쯤 지나 아들 민우를 임신했어요. 그때 입덧하는 나를 위해 남편이 매주 한 번씩 아시아마트에서 고향의 먹거리를 주문해줬어요. 가은 씨는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남편의 지극한 사랑 덕에 정선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 했다. 제가 결혼해서 오니 남면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3명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각각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 모여서 무조건 한국말을 써야 했어요. 그 덕분에 한국말은 쑥쑥 실력이 늘어 가은 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식당에서 잠시 일을 하다 정선군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통번역사, 다문화를 알리는 강사단 등으로 일을 하였다. 다문화 센터에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스트레스도 없이 매일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만 하며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그는 정선군청의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다문화 센터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었지만 자리가 보장이 안 되는 계약직 근로자여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던 차였다. 요즘 제가 철이 들어가고 있어요. 다문화 센터에서 일을 할 때는 다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훈련을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사회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배우는 느낌이에요. 가은 씨는 5년 동안 주말이면 식당 알바 일을 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열심히 하였다. 그는 매일 7시에 군청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 힘들겠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니 그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더 되어 좋다고 하였다. 언제나 힘든 일이 제게 생기면 나는 괜찮아. 지금 참으면 내일이나 모레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마음을 먹으면 힘든 일도 나아지고 또 아무렇지 않은 시간이 온다고 하였다.
올해 39살 가은 씨가 정선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정선에 나는 물건들을 캄보디아에 판매하고 캄보디아 물건을 정선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신가은 씨. 그는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선군청에 불을 먼저 밝히는 속 깊고 씩씩한 정선댁이다. 사진 가족처럼 지내는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가은 씨 뒤에는 그의 아들 민우군. 그가 속한 정선군 다문화 공동체 아리아시아 회원들과 라오스 계절 근로자 돕기 바자회에 제공할 캄보디아식 샌드위치, 논빵바대를 만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희 씨, 신가은 씨, 이영주 씨. 내 몸을 깨우는 요가 스트레칭. 웰리스로그인 10. 추운 겨울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할 이불 속 스트레칭. 장은미 라인 아카데미. 움직이기 싫은 추운 겨울, 이불 속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모든 동작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 운동. 좌우로 가볍게 몸을 흔들고 바르게 눕는다. 양손은 깍지를 끼고 머리를 감싼다. 팔꿈치를 모아 감싼 머리를 당겨 시선은 발끝을 향하게 하고 이때 발끝은 몸쪽을 향해 당겨내어 10초간 유지하며 3에서 5회 반복한다. 주의! 너무 강하게 당기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몸의 상태에 따라 진행한다. 효과. 목의 피로감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하며 뇌로 연결되는 혈관을 이완하기도 한다. 척추 이완과 하체 스트레칭.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천장을 향해 올린 후 양손으로 종아리를 잡고 발끝을 얼굴을 향해 천천히 당겨낸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10초간 버틴다. 양쪽 발끝 모두 천장을 향해 올린 후 양쪽 발끝을 얼굴을 향해 당겨온다. 양쪽 무릎을 굽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낸다. 이마와 무릎이 마주하도록 하고 척추를 이완하며 10초간 호흡한다. 효과. 발이 얼굴로 향하는 동작은 햄스트링을 이완한다. 또한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복부 팽창감을 완화하고 이마와 무릎이 마주하는 동작은 척추 전체를 이완한다. 하체와 복부 운동.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두 발은 하늘을 향해 뻗어내고 골반 넓이로 열어낸다. 이때 양손은 엉덩이 옆에 두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엉덩이와 발끝을 가급적 일직선으로 만들어낸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무릎과 엉덩이를 일직선으로 만든다. 허리와 복부에 긴장감을 주되 어깨에 힘을 뺀 후 서서히 무릎을 펴낸다. 내쉬는 호흡으로 무릎을 편 상태로 허리와 복부의 긴장감은 그대로 유지하며 양다리를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늘을 향해 올려준다. 이를 10회씩 2에서 5세트 가능한 범위만큼 진행한다. 주의! 목에 긴장감이 많이 들어가고 호흡을 참는다면 근육의 뭉침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 최대한 어깨에 힘을 빼고 호흡을 차분히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동작을 진행한 후 하체와 복부의 무거움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이것은 근력이 강화된 모습일 수 있다. 효과. 허벅지와 복부 근력 강화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관절 스트레칭.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골반 넓이로 열어 무릎을 세운다. 오른쪽 발을 왼쪽 무릎 밑부분에 두고 오른손은 양 허벅지 사이에 넣고 왼손은 바깥쪽으로 이동해 양손으로 왼쪽 정강이를 잡아낸다. 양손으로 왼쪽 정강이를 강하게 가슴 쪽으로 당겨오며 이때 이마가 무릎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10초간 진행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효과. 고관절 근육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동작으로 고관절의 가동성을 넓혀주며 하체의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준다. 정보마당. (2025년) 상반기 정선군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2025년 3월 10일에서 6월 27일 16주. 접수기간 2025년 2월 17일에서 2월 25일. 선착순 모집 18세 이상 정선군 거주 군민. 안내사항. 개강일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수강료 월 만원, 4만원 선납.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
면제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세대 결혼 이민자, 성매매 피해 보호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65세 이상인 사람, 이자녀 이상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그 부모와 자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구비서류, 수강신청서 여성회관 비치, 수강료 4만 원 현금 즉시 납부. 접수처, 정선군 여성회관 애산로 25. 문의 033-560-2319. 유의사항. 교육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1인 2개 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동일 과목에 대해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교육 신청 후 연속 4회 이상 결석한 수강생은 다음 연도 동일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합니다. 모집 정원 70% 미만 접수 과목은 미개강되며 교육 중 출석 인원이 60% 미달 시 조기 종강될 수 있으니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과목 3년 이상 6학기 수강생은 학습 동아리 활동을 권장합니다. 신규 교육생 우선 선정 후 3년 이상 동일 과목 수강생 후 순위로 선정. 환불은 개강 후 한 달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며 수업 진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정선군 여성회관 교육과정 3과정 16과목 총 246명. 자격증 2. 떡제조 기능사. 강사 김창희. 모집인원 15. 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 13시에서 17시. 교육실, 가족센터 쿠킹 스튜디오. 비고, 재료비. 양식 조리 기능사. 강사 김창희. 모집인원 15. 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 9시에서 12시. 교육실, 여성회관 조리실. 비고, 재료비. 취미 교양10. 홈베이킹 주간. 강사 최은희. 모집인원 15. 요일, 목요일. 강의 시간 14시에서 16시. 교육실, 가족센터 쿠킹 스튜디오. 비고, 재료비. 홈베이킹 야간. 강사 최은희. 모집인원 15. 요일, 목요일. 강의 시간 18시 30분에서 20시 30분. 교육실, 가족센터 쿠킹 스튜디오. 비고, 재료비. 피부 미용 홈케어. 강사 김정순. 모집인원 15. 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여성회관 2층. 비고, 재료비. 부동산 경매. 강사 김성래. 모집인원 20. 요일, 화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회의실. 밑반찬 만들기. 강사 윤혜영. 모집인원 15. 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조리실. 비고, 재료비. 스마트폰 활용 챗GPT. 강사 신승연. 모집인원 15. 요일, 금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여성회관 컴퓨터실. 영어회화. 강사 황금희. 모집인원 20. 요일, 월요일. 강의 시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 교육실, 소회의실. 홈패션 기초반. 강사 문명화. 모집인원 10일. 요일, 월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홈패션실. 비고, 재료비. 생활소품 리폼. 강사 심인숙. 모집인원 15. 요일, 목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3시. 교육실, 2층 헤어실. 비고, 재료비. 플랫. 강사 민보현. 모집인원 15. 요일, 수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4시. 교육실, 여성회관 3층. 비고, 악기 준비. 건강사. 생활요가. 강사 정은선. 모집인원 20. 요일, 월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체력단련실. 생활요가 장애인반. 강사 김민영. 모집인원 15. 요일, 월, 수요일. 강의 시간 13시에서 14시. 교육실, 체력단련실. 라인댄스. 강사 정희정. 모집인원 20. 요일, 화요일. 강의 시간 10시에서 12시. 교육실, 체력단련실. 셔플댄스 기초반. 강사 김미희. 모집인원 20. 요일, 화요일. 강의 시간 14시에서 16시. 교육실, 체력단련실. 정선의 2월 농업정보.
식량작물, 상순, 지대별, 논 종류별로 알맞은 품종 고르기 및 좋은 벽시 준비 10g당 5kg, 포트 재배 10g당 3kg, 밭작물 종자 준비 kg 10회, 콩 4-7kg, 콩종자 신청, 읍, 면사무소. 중순, 영농자재 소요량 파악 구입 계획 수립, 밭작물 우량종자 자율 교환, 옥수수 조기 재배 준비, 홍차 및 자재 준비, 토양 개량제 준비, 농용석회 규산 질비료 등. 콩종자 신청 4에서 7kg 10회, 읍, 면사무소. 하순, 육묘자재 준비 비닐, 확대, 상토, 비료 등. 밭작물 신품종 종자 확보 자율 교환, 땅심 높이기, 객토, 퇴비주기, 볏짚 깔기, 토양 개량제 준비, 농용석회 규산 질비료 등. 콩종자 신청 4에서 7kg 10회, 읍, 면사무소. 원예 및 특작, 상순, 고추 등 열매 채소 온상 설치, 전열 온상, 시설 채소 하우스 관리, 폭설시 눈쓸기, 용마루 지주 세우기, 사과 전정, 수영별 정지 전정, 과수 거친 껍질 벗겨주기 및 과원 청소, 약용, 유지작물 종자 준비기 10회, 참깨 0.4에서 0.6, 땅콩 8에서 10. 중순, 고추 가식 및 육묘 관리, 시설 채소 하우스 관리, 폭설시는 눈쓸기, 용마루 지주 세우기, 사과 전정, 수영별 정지 전정, 과수 병해충 방제와 거친 껍질 벗겨주기, 포도 꽃매미 예찰, 알덩어리 제거, 저장고 과실 선별 출하 및 저장고 관리, 약용작물 종자 및 파종 준비. 하순, 고추 가식 및 육묘 관리, 마늘밭 활동 관리, 피복물, 배수로 정비, 시설 채소 병해충 방제, 노균병, 잿빛 곰팡이병, 포도 및 복숭아 전정, 사과 전정, 수영별 정지 전정, 포도 꽃매미 예찰, 알덩어리 제거. 축산, 상순, 가축의 피부 손질 및 일광욕시키기, 소에게 비타민, 무기질 첨가제 먹이기, 임신한 소에게 충분한 조사료 급여, 임신돼지 돌보기. 중순, 축사의 보온 및 환기시키기, 구제역 예방, 예찰, 출입자와 차량 소독, 통제, 돼지 콜레라, 닭 뉴캐슬 자율 방역. 하순, 논뒷구루 사료 포장 물뺄 도랑 손질하기,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점검,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 생후 3에서 4개월령, 구제역 예방, 예찰, 출입자와 차량 소독, 통제. 2025년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5년 1월 22일 월요일에서 2월 20일 목요일 18시까지. 접수 방법,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 규모, 30개소 내외 폐광지역 4개 시군 전체. 지원 유형, 주민창업기업. 지원 대상, 폐광지역 내 주민 5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 출자법인. 지원 내용, 신규 5천만 원 최대 3년. 지역재생 창업기업. 지원 대상, 폐광지역 내 주민이면서 폐광지역진흥지구내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지원 내용, 신규 1억 원 최대 3년. 세부 사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정선군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 서비스. 지원 대상, 상속인 또는 대리인. 지원 내용,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사망자 명의의 토지 조회. 신청 방법, 정선군청 민원과 방문, 온라인 정부24 신청. 신청문에 정선군 민원과 토지운영팀 033-560-2766. 이용자 선정, 내 인생 최고의 책. 국민의 서재 이벤트 안내 정선군립도서관. 운영 내용,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 인생 최고의 책을 추천해주세요. 참여 기간 및 방법. 기간, 상시 운영. 방법, 신청서 작성, 2층 북카페 안내 데스트 제출. 선정, 매월 18건을 선정하여 신청한 내용과 함께 전시되며 선정 기념품을 드립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식 변경. 납세 고지서 송달 방식을 일반 등기에서 선택 등기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납세 고지서 건당 45만 원 이상 과세의 고통지 등. 송달 방식, 환전 청구서, 교육 바우처, 동구사랑 상품권, 신분증. 기존, 일반 등기 변경, 선택 등기. 기존, 이회되면 배달 후, 배달 불가 시, 우체국 보관 후, 반송. 변경, 등기 우편 2회 배달 시도 후.
납세자 부재의 경우 우편수 취함 투함. 추진 효과. 고지서를 찾기 위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반송으로 인한 우편 재발송 비용 경감. 문의 군청 세무과 560-2297. 생활법률 Q&A. 갑은 인터넷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릇들에게 욕을 했다는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는데 을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점에는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갑, 을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인터넷상의 댓글 등으로 글을 쓰는 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인터넷 등에서 댓글로 을에게 욕설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과 합의를 하여 을이 고소를 취하하면 갑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하여 갑이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을은 범죄 피해자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갑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하서가 접수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법률적 대응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자극적인 글을 본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욕설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주의,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되었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정선아리랑 상품권 가맹점 가입 안내. 1. 가입기간 연중. 2. 가입 방법. 모바일, 지역 상품권 첫갭 다운 및 가입 후 마이페이지 탭 가맹점 가입, 모바일 가입 시 2에서 3일 소요. 직접 방문,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가맹점 신청서 작성. QR 가맹점, 경제과 방문 신청. 3. 가입문의 경제정책팀 033-560-2324.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기간 2025년 3월에서 11월. 대상,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 등. 운영 내용, 치매 악화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워크북, 인지교구 활동, 공예교실 등. 쉼터 프로그램. 대상, 치매 환자. 일시, 주 2회, 월요일, 수요일, 13시에서 16시. 장소,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실 인지강화 예방교실. 대상, 지역 주민. 일시, 주 1회, 화요일 13시에서 15시. 열양 분소. 대상, 지역 주민. 일시, 주 1회, 수요일 13시에서 15시. 장소, 열양 보건지소. 신청 방법, 치매 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선착순 접수. 문의처, 정선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560-4013 또는 2126. 8년 만에 최대 유행. 왔다는 인플루엔자를 이겨보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의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외출 후, 식사 전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기침 예절 실천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 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치매안심센터 원격진료 운영 안내. 대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진료 일시. 첫째 주 목요일 14시 20분에서 16시 20분 정선읍. 둘째 주 목요일 14시에서 16시 고한읍. 장소, 정선읍 정선군 치매안심센터 진료실.
고한읍 고한사북지소 진료실. 신청 방법, 전화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진단서 CDR 또는 GDS 점수, MMSE 점수, 처방 전, CT나 MRI 결과지 내소 전 전화문의 요망. 문의처, 정선군치매안심센터 560-2858. 당번 약국 운영시간. 일요일 9시에서 13시. 토요일은 전체 약국이 13시까지 운영. 2월 휴일 지킴이 참여. 2월 2일 명진약국. 2월 9일 최약국. 2월 16일 정다운 약국. 2월 23일 시장약국.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사북, 고한, 신동, 열양, 임계의 모든 약국은 휴일 지킴이 약국 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전화 확인 필요. 고한읍 유한약국 591-2434. 사북읍 명도 온누리약국 592-4544. 유명약국 592-3823. 하이원약국 591-2287. 신동읍 서울약국 378-6564. 남면 중산약국 592-2287. 열양면 조일약국 562-1390. 임계면 임계중앙약국 563-3384. 주중 공휴일을 포함한 약국 미운영 시간대에는 정선병원 및 군립병원 응급실 이용 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점 이용. 정선군 보건소 예방의학팀 033-560-2195.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 기간 중 기부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명단 생략.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1차. 기간 2024년 12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 총 230건 명단 생략. 정선장학회. 2024년 12월 16일에서 2025년 1월 15일.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1.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기독교대한 감리회선 광교회 10만. 강원레미콘 200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100만. 농협 정선군지부 300만. 성진마트 대표 서금석 100만. 맨투맨 미용실 이윤미 3만. 안희준 3만. 전진표 100만. 크로커다일 정선점 대표 박설랑 3만. 황금미용실 대표 최순학 10만. 전국건설기계 개별 연명사업자협의회 정선지회 20만. 제1환경 전재현 3만. 유창오A 시스템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최승수 5만. 정선군청 조대현 3만. 정선군청 신성근 5만. 정선신협 신다정 3만. 봉양사리 천희종 3만. 정관장 정선점 장혁기 5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고기은 5만. 정선군청 이양아 5만. 정선군청 엄경아 20만. JNJ 스포츠 100만. 극단 300만. 세인트 300만. 성남 정선군 민회 200만. 삼겹전화 정연학 10만. 임계농협 오성훈 3만. 강원주유소 김은주 5만. 정선읍 박영훈 3만. 농협 고용길 3만. 정선군역도연맹 50만. 이봉우 신협 5만. 정선판 박종진 3만 5천. 북평면 수감리 법밭길 388- 이산사야 10만. 봉양어린이집 원장 유남식 5만. 홍샘 수학 5만. 대림 농약자재센터 10만. 사과마루 신은학 5만. 정선감리교회 10만. 북평면 북평리 나선옥 3만. 나전주유소 김미숙 10만. 나라환경개발 500만. 파이닉스 R&D 500만. 정선군 산림조합 1000만. 상유재고택 10만. 제2의 수농축산기계 10만. 서경공업사 대표 이상익 5만. 정선신협 2초선 3만. 강원도청 이상현 10만. 재경출양인사 전준영 전창주 10만. 아우라지 수리취떡 300만. 불새노래방 대표 김수연 5만. 정선읍 합대성 측량 이승호 5만. 기산전력 유은옥 10만. 노무법인산 재정선지사 전찬호 5만. 사북하나 어린이집 원장 김정희 3만. 정선전력 대표 김우규 10만. 아라리 매점 김용자 3만. 열양면 사계절 막국수 김경석 5만. 중사 17 고사 19 큰그루회 3만. 신동읍 일괄농자재 이창호 5만. 푸른 나무지역 아동센터 김미정 5만. 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이창호 5만. 정선제일교회 20만. 정선읍 베스트샵 정선점 LG전자 장혁기 10만. 정선에 장어 먹으러 와요 박기락 10만. 아라리 종합상사 배북은 5만. 열양농협 전연아 5만. 정선향후회 회장 소개.
제인천 정선군민회 제10대 취임 회장 최만순. 정선은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소중한 고장이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는 정선군민의 큰 자부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고향 정선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더욱 빛내고 계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포항 정선향후회 제9대 취임 회장 조시춘. 제9대 정선향후회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하여 회원 간의 유대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고향 정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산 정선군민회 제14대 취임 회장 허정백. 과거 폐광 이후 새로운 희망을 찾아 안산으로 터전을 옮겨 살고 있는 많은 출양 군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반으로 군민회와 정선군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19회 2025 정선동강 할미꽃 축제 개최 안내. 기간 2025년 3월 21일에서 23일, 3일간. 장소 동강생태학습장 일원, 정선읍 동강로 2908. 주요 프로그램 동강할미꽃 시서화전, 사진전, 황혼 결혼식 이벤트, 패션쇼, 야외 공연 등. 문의 정선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3-560-2605. 정선군 아라리 사람들 2025년 2월 336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